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산 로볼랜드 사업이 민간 사업자와의 법적 다툼에서 패하면서 또 한 번 암초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아직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만 1심 판결이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1,000억 원 넘는 거액을 물어줘야 하고 2단계 사업 시행 여부도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산 로볼랜드 문제가 이번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시사토크 불독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위원장, 건설소방위원회 한옥문 위원장, MBC 경남 장현 기자 이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마산 로볼랜드 파행의 책임이 행정기관에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7일이었고요. 1심에서 원고 측인 민간 사업자 경남 마산 로볼랜드 주식회사에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로볼랜드 재단, 경상남도 창원시 이렇게 피고 측은 민간 사업자에게 해지 시 지급금 1,126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어찌 보면은 이 도민 혈세가 달린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1심 판결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듣도록 할 텐데요. 먼저 위원장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판결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실제로 사업자가 부담했던 1,000억 원의 부가세 100억 원, 그리고 지연 이자를 더한 금액을 보상하라고 이제 한 겁니다. 아쉽게도 소송에서 이기면 이제 81.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000억이냐 815억이냐 이제 이건데요. 굉장히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문을 보면 민간 사업자가 요구하고 주장해왔던 모든 사항들을 그대로 판결문에 받아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안타깝다,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본 사건은 PFV가 사업 이행 의무를 면탈하고자 사소한 이유를 빌미로 이제 소송까지 또 실시협약을 해제하겠다고 나온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 마산 로볼랜드 조성 사업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이제 1단계 준공도 5년이나 늦어지는 이런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물론 개장도 또 몇 차례 연기되면서 시작 단계부터 이제 도민들의 많은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이번 1심 판결은 이제 2단계 사업을 이제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이제 이 1심 판결이 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행정에서도 꼭 성소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패소를 했죠. 경남도나 이제 창원시 로볼랜드 재단은 지금부터는 이제 이 패소 원인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분석하고 전략을 잘 세워서 항소심에 이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도의회에서도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1심 판결에 대한 행정의 입장을 저희가 들어봤는데 장현 기자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또 주요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이 두 분 계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2019년 지점으로 좀 거슬러가고 싶은데요. 예. 박준호 위원장께서는 지금 이제 경제환경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전반기 때도 이제 경제환경위원으로 계셨죠. 그리고 한옥문 위원장께서는 이 전반기 때 또 경제환경위원 로블랜드 문제 두 분 다 정말 그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그때 취재할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만나면은 설마 일어나겠냐라는 얘기들을 이렇게 주고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데 설마 했던 게 지금 현실이 돼버렸던 거죠. 이 로블랜드가 10수년째 이렇게 파행을 겪으면서 정말 지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는데 이 애물단지가 과연 보물단지가 될 수 있을지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와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과연 누구 책임인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뭐 좀 감정을 좀 자제하고라도 좀 애둘러 표현하자면 이 업체는 집요하고 교묘했다. 그리고 기관은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되겠죠. 이 너무 느슨하고 허술했다. 이 정도로 애둘러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오늘 주제인 마산 로볼랜드 사업이 일단은 지금까지 보면 모래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지금 파다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놓고 보면은 정말 많은 기관과 그리고 많은 회사가 얽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우선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지금 맡고 있는 게 로볼랜드 사업 시행자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요. 예. 이 뭐 총책임진다는 얘기죠. 민간 사업자 지정이라든지 실시협약 관리 감독 이런 역할들을 맡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경남 로볼랜드 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출연해서 설립한 법인인데요. 로봇랜드 시설 관리 감독 기능을 역시 맡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가 해야 될 세세한 일들을 뭐 대신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있는데 이곳에는 뭐 대우건설이라든지 SK 포함한 7개 회사로 구성된 민간 사업자인데 이걸 흔히 줄여서 PFV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공사 책임 준공도 해야 되고 연대 보증도 해야 되는 이런 역할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만든 회사가 있는데요. 경남 마산 로봇랜드 주식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들어가 있고 이 금융회사, 증권회사 이 등등이 들어가 있는 특수 목적법인입니다. 막대한 민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 사업비를 조달하는 역할들도 맡게 되고 그다음에 민간 부분 시설 테마파크죠. 이 운영하는 역할들도 맡게 됩니다.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마산 로봇랜드 사업이 앞서 장현 기자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만 거의 2000년대까지 가야 돼요. 이 사업의 뭐 경과 배경이라고 할까요? 한웅우 위원장님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마산 로봇랜드 조성 사업은 이제 창원시 마산 하포구 구사면 일대 약 126만 제곱미터에 7천억 원의 이제 사업비를 투입하는 국책 사업이고요. 미래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경상남도가 계획을 세우고 2017년에 이제 정부 공모에 당선되면서 사업이 시작이 됐죠. 2008년에 경남도와 마산시가 이제 사업자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서 2009년에 사업 절차에 들어가서 2013년에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2014년에는 이제 민간 사업자인 울트라 건설이 이제 부도가 나면서 이후에 또 한 1년 정도 공사가 중단됐다가 그 다음 해 이제 대우건설이 새로운 사업자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이제 재개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예. 1단계 사업은 이제 3,660억 원을 들여서 테마파크라든지 로봇 연구센터, 컨벤션, 체험시설 등 이런 것들을 건립하는 것이고 2단계는 이제 호텔이나 콘도 등 이제 관광 숙박시설을 짓게 되어 있었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19년에 완공이 되었고요. 계획대로라면 이제 이어서 2단계 사업이 진행되어야만도 불구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민간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쎄요, 뭐 첫 단추부터 잘못 깼을까요? 한웅우 위원장님, 어디부터 문제였을까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봇랜드 조성 사업은 이제 우리 경남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이제 키우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이런 위기나 잘못이 없이 다 정상적으로 잘 되기를 그런 바랬던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다만 이제 핑크빛 우리가 미래만 너무 기대하다 보니 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과 분석 또 문제가 발생 시에 대처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안일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이름은 국책 사업이지만 총 사업비가 7천억 중에서 민간 사업비가 4,340억 정도 이게 투입이 되기 때문에 민간 사업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죠. 예. 근데 당시 이제 울트라 건설이 이제 민간 사업자였는데 울트라 건설 또한 부채 비율이 그 당시에 760% 정도로 매우 높아서 사실상 이제 재무 건전성이 좋지 않았는데 그 결과로 결국 이제 울트라 건설이 부도가 이렇게 났죠. 또 한편에 대체 사업자를 이제 물색하다 보니 한 사업체는 이제 민간 사업 영역 사업성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제 또 참여하지 않기도 하는 그런 또 문제도 있었고요. 또 해박사를 보면 당시 이제 민간 사업자가 이제 또 사업 포기를 우려하면 이 차단 대책으로 중도 해지 시에 이제 몰수 조항이라 뒀다가 대우건설이 이제 새로 실시 협약을 하면서 이 조항이 빠져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사업자가 요구하는 중도 해지 시에 해지 시 환급금, 해지 시 지급금을 이제 사업자에게 주는 이런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만 이렇게 초점을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결국 이제 지방 정부가 재정 부담을 안아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깐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가 이제 1단계 사업 준공을 전후해서도 사실상 이제 저도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많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은 행정과 민간 사업자 간에 여러 가지 갈등과 운행 이제 파행 징후가 이미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또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대한 강한 이제 지적과 대책을 세우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행정이 대처를 미흡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소송 사태까지 갔고 결국 1심이 패소하는 지경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박준호 의원은 더 할 말씀 있으십니까?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비 560억 원, 그리고 경남도 1,000억 원, 창원시 1,100억 원, 그 민자가 1,000억 원입니다. 그래서 1단계가 3,440억 원이고요. 2단계가 3,660억 원으로 해서 7,000억 원입니다. 총 사업비가요. 그런데 2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 비용은 모두 이제 그 대우건설 건설시험에서 그러니까 PFV가 이제 다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러브랜드 테마파크의 운영도 30년간 그 PFV가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또 운영 적자가 나면 적자 보전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1단계 사업에서 건설 이익에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구조입니다. 구조 자체가 그렇고요. 구조적 문제는요. 행정과 재단 그리고 민간 사업자 이렇게 이런 구조가 보통의 사업의 경우에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예. 소통적인 문제가 또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도 건설사가 이제 공사를 하면서 공사 이익에만 급급할 수밖에 없었던 방금 말씀드린 2단계 사업도 모두 건설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건설 낙찰 비용을 들여다보면 낙찰률이 거의 92%에 이릅니다. 예. 그러면 보통의 경우 87% 정도인데 5%가 훨씬 더 높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대략 봐도 85억 원 정도의 이익을 먼저 이제 챙긴 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의 구조는 처음부터 구조 자체가 문제가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사업 진행 여부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사업이 순항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균열이 어찌 보면 예상이 됐다라는 말씀으로도 들리거든요. 장현 기자는 뭐 어디부터 문제였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세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 우선 유치 과정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 지나친 기대감이 좀 존재하지 않았냐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 다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마산 러브랜드 유치했다라고 곳곳에 이제 현수막이 이제 내붙고 그다음에 이것만이 이제 정말 지역을 너무 많이 발전시킬 것이다라는 이제 이 장밋빛 구호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예. 이게 좀 현실 감각을 굉장히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요. 아까 두 분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변곡점이 울트라건설 부도였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이 경상남도와 창원시, 정확하게는 홍준표 지사와 안상수 전 지사의 네. 안상수 전 시장의 이 갈등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에게 특혜를 어느 정도 주느냐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합의가 덜 된 상태고요. 이후에도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이게 지금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구조가 돼버렸죠. 또 하나가 이제 사업 초기만 하더라도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많은 게 진입도로 문제가 완전히 개선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초기만 하더라도 이 굉장히 그 앞선 최첨단 컨텐츠라고 계획을 했는데 10수년이 지나면서 막상 개장을 해보니까 굉장히 낡은 컨텐츠가 돼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매력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개장 직후에 바로 코로나19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예.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문을 열었습니다. 마산 러블랜드. 그런데 개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민간 사업자가 실시협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섰고 이번 소송에 다다르게 됐는데 먼저 두 위원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장님, 뭐 소송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소송 배경은 어떻게든 이 사업에서 발을 빼기 위해서 민간 사업자가요. 민간 사업자가 발을 빼기 위해서 그 실시 협약에 보면 건설 기간 내에 건설 기간이 마무리될 때 토지를 이제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이제 토지를 매매를 통해서 그 매매금으로 이제 사업을 영위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 시점을 어떻게 볼 거냐? 사실상 테마파크가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시점이라 재단이나 행정에서는 임시 사용 승인은 이게 준공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준공 전에 준공 전이라고 보는 것이고 또 산업부 승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인데 예. 민간 사업자는
임시 사용 승인을 준공 형태로 보고 이 시점에서 140-1번지의 땅을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들여다보면 그동안에 어떤 문제, 빌미만 찾으려고 계속 노력해왔죠. 쉽게 말하면 이제 민간 사업자가 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딱 이렇습니다. 2019년 이제 9월 7일 날 이제 로봇랜드가 개장을 했고요. 로봇랜드 주식회사가 9월 30일에 대주단에 갚아야 했던 1차 대출 상환금이 50억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갚지 못하면서 뒷날 10월 1일 날 채무불이행, 즉 이제 디폴트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이 채무불이행 사태의 원인이 이제 행정에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결국 이제 10월 23일 날 해약 해지를 통보를 하고 이듬해 2020년 2월에 이제 해지 시 지급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는 이제 단계에 이르렀죠. 네, 한홍우 위원장의 말대로면 이제 정확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이 2단계 사업 펜션터 한 개 필지, 이 한 필지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원금 950억 원 중에 1차 상환금 50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민간 사업자가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이 주장을 보면은 박순호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핑계에 불과하다. 이 사업에서 발을 빼기 위한 핑계다. 의지가 부족했다. 이렇게 또 행정은 판단을 해왔는데 어찌됐든 법원은 민간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제로는 50억 때문에 디폴트가 발생했다 하지만 당시에 통장에 110억 원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고요. 사실은 소송은 어떻게 보면 변호인단 구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PFV에서 여러 이제 법무법인의 자문을 구하면서 사실상 변호인단 구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문을 받고 난 법무법인은 변호인으로 선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대부분 메이저급 회사들은 PFV에서 다 자문을 다 받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변호인단 구성도 되게 힘들었고요. 엄청나게 힘든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디폴트 관련해서도 모두 핑계라고 보여지는 게요. 펜션 부지 한 필지가 400평밖에 안 됩니다. 예. 그리고요, 퍼센트로 보면 로봇랜드 전체 부지 38만 평 중에 0.1%입니다. 그리고 펜션 부지, 그러니까 그 필지가 140-1번지가 펜션 부지인데 펜션 부지의 5,000평 대비하면 8%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대체 부지도, 그러니까 대체 부지도 주겠다. 시간이 12월 4일까지 고작 3개월 차입니다. 그 기간 동안 그러면 행정에서 대체 부지를 제공하겠다. 또 여러 가지 대체 제안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발을 빼기 위해서 노력한 거고요. 이번 소송은 이런 사업들은 분명히 성수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이렇게 꼭 해야 되겠다.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민간 사업자는 1회차 상환금 갚을 여력이 있었음에도 이건 고의 채무 불이행이다. 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업체 측을 원래 오늘 좀 약간 좀 불러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업체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요. 이 판결문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2019년 9월 30일 날 이 업체에 있는 통장 잔고가 115억 원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예. 이 돈으로 이제 50억을 상환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당연히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업체 측은 이 공사 대금 미지급금이기 때문에 이게 공사 대금 미지급금은 채권 순위 1순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이 114억 원인데 그 중에 115억 원이 남아 있었던 거다. 이제 이렇게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네. 그렇다면 한웅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말씀? 네, 그 부분은 작년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이제 제가 그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판결문에는 이제 115억 원에 대한 평가를 공사 대금 미지급금 선순위에 줘야 된다라고 이제 판결을 한 바람에 아마 이게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것 같고요. 이게 좀 팩트를 정확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재판 결과가 상당히 아쉬운 만큼 행정에서 이 대응이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팩트를 보면 그렇습니다. 실시 이제 협약서 상에 보면 1단계 사업 중에 펜션 부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시 협약서 72조 3호 4회 보면 분명히 기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기간 내에 이제 이게 우리 행정에서 기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상환금이 제때 상환되지 않았다. 민간 사업자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판결문에도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판부도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협약 해지 사유가 분명하게 재단에 있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고 있습니다. 재단이 특정 이제 펜션 부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분명히 제공해야 했고 그 의무를 불이행해서 대출 약정 기한이 상실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 그 경남도나 로봇 재단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업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력이 있어서 자금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갚지 않았다는 부분. 자, 뭐 결국에는 1심 판결은요, 행정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경상남도 창원시 또 경남 로봇랜드 재단의 이후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장현 기자? 경상남도 창원시 재단은 그 판결 이후에 즉각 항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기관마다 약간 좀 그 차이는 있다고 제가 보여지는 게요. 경상남도는 보도 자료를 내고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내용 잠깐만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 PFV 주장과는 달리 펜션 부지 공급과 관련하여 이 펜션 건설을 위한 좋은 조건의 대체 부지를 제안했다. 그리고 이 매매 계약서를 요구하지만 이 모든 것을 거부한 것은 민간 사업자 측이고 2단계 사업 이행을 위한 설계 도서 제출이라든지 이행 보증금 납부 등 선행 의무마저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 경상남도는 이게 이 민간 사업자가 2단계 사업을 관련한 의지가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게 보도 자료에 적시했다는 얘기죠. 재단 측은 도와 비슷한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뭐 보도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행정의 반응을 들어보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1심에서 판결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해서 그렇다면 누구의 책임이 있느냐 했을 때 뭐 뒷북 행정이다. 아니면 또 행정이 허술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박지도 위원장께서 답을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어떤 빌미도 잡히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빌미로서 적합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19년도 9월에 공사가 끝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PFV가 대출의 일부를 납입해야 되는 시점을 왜 그러면 부지를 제공해야 되는 시점으로 봐야 되는 건지 도나 창원시의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2단계 사업을 부지를 제공하기 전에 이행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실시 협약 도서 그리고 또 부지 매각 승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재단에. 그러면 PFV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단지 테마파크가 운영된다는 사실만으로 그냥 이제 요구한 것이죠. 마치 이제 140-1번지가 조금 이제 땅을 이전하기에 절차가 필요한 그러면 왜 도민들께서 땅을 바로 제공하지 못했느냐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유지이기 때문에요. 행정의 땅이기 때문에 이전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이 요구했던 그 시간 내에 있는 것이죠. 12월 4일 날 부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번 문제는 그럼에도 그런 빌미도 잡히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행정에도 다소 불편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꼭 그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다. 이런 문제들을 종합해서 소송에 대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죠. 이번 소송이 이제 발단이 또 소유권 이전 문제도 있었는데 네. 그에 대한 이제 해명을 해주셨고 네. 한홍무 위원장님도 어쨌든 행정이 미흡했던 거 아니냐, 대처가 미흡했던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 채무 불이행의 사태의 단초가 된 것이 결국은 이제 마산 하포구 반동리 한 필지인데요. 제가 의회에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재단에서 의회 와서 업무 보고를 할 때도 왜 그러면 이 필지 제공이 안 됐느냐라는 이제 질문에 이 민간 사업자가 2단계 사업을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있는 것이 제가 그 이번에 판결문 내용을 보니 판결문에 보면 그 2017년 11월에 업무 자료에 자기들 업무 자료에 당면 현안 보고라는 이제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8년까지 펜션 부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하겠다라고도 이렇게 이미
그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전 계획을 세워놓고도 이전을 하지 않다가 결국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한 후에 재단과 창원시가 이제 소송이 전개가 됐죠. 2019년 이제 10월 4일 날 소송을 해서 결국 2달 뒤인 12월 4일 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이제 이 재단이 이 소유권 이전하게 돼 있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전에 사전에 이런 처리를 하지는 못함으로 아니라는 행정이 결국은 이런 디포트 사태와 또 소송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예. 경상남도가 민간 사업자의 채무 불이행 사태 또 실시협약 해지 논란에 대해서 업무 처리가 과연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이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경남도 관련 부서와 또 창원시 재단에 대해서 특별 감사에 나서기도 했다고 하는데 한홍무 위원장님 또 이번 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경상남도 감사실이 이제 로봇랜드 이제 주요 시설 또 그다음에 공사의 적정성 또 민간 사업자의 채무 불이행 등 실시협약 전반에 대한 부분과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하면서 법무, 회계, 토목, 건축 등 전문가들을 이렇게 이제 참여시켜서 경상남도와 창원시 로봇 재단을 상대로 해서 아마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업무 전반에 관한 전반의 감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네. 자, 박준호 위원장님, 그런데 이 감사 결과가 공개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감사 결과가 공개되지 못한 이유는 이제 바로 소송에 이어졌기 때문에요. 예. 감사 결과는 감사를 해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그것을 소상에게 알려서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감사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자가 진단을 하기 위한 감사였기 때문에 예. 자가 진단 이후에 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소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 악영향을 네. 끼칠 수 있다. 네, 그 스스로가 이제 그 행정에서도 원칙적으로 봐야 되는 지점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행정이 더 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겠죠. 예. 이제 그런 부분까지 모두 감사 결과를 공개한다면 그것이 바로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 결과는 자가 진단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앞서도 언급해드렸습니다만 행정, 경상남도 또 창원시, 경남 로봇랜드 재단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 이 경남도 창원시 입장을 뭐 어떻게 좀 들은 내용이 있으십니까? 좀 결이 다릅니까? 그 입장을 밝히는 걸 좀 뭐 네. 자제하고 있다 내지는 이제 안 알렸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예. 우선 이 사업에 경상남도 창원시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입했는지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공공 부분에 국비가 56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경상남도가 1,000억 원을 투입했고요. 창원시가 1,10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경상남도는 2019년부터 로봇랜드 문제가 직면한 과제였습니다.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담당 국장 과장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이 문제가 그냥 지나갔는데 내생을 키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지금 상처가 골맞던 겁니다. 이게 다시 또 드러나게 된 거죠. 예.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원시는 시종일관 이 문제에 대해서 남의 일처럼 쭉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관심도 없었고요. 대책을 내거나 입장 발표도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창원시 보고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단체장이 여러 번 바뀌면서 이 문제가 뭐 과거의 일처럼 이렇게 치부될 수 있고 그다음에 남의 탓할 수도 있는 그 공무원들의 어떤 행태들을 참 이해는 됩니다만은 지금 단계에서는 좀 누가 나서서 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인다면 오히려 좀 지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짜증나고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지금 와서는 이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좀 대책을 만든다면 충분한 기간도 있고 이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장윤 기자가 또 준비한 영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예.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그 도의회 그 특별감사는 이제 지난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엊그제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제 로봇랜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는데 영상 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펜션 부지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공간입니다. 예, 16,500평. 그런데 지금 이제 사업자가
과연 이것이 진짜 펜션 부지가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서 2단계 사업이 어려워서 1단계 사업까지 다 포기를 할 정도의 상황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의구심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펜션 부지 위치가 2단계 사업 부지 중에 어느 뭐 중앙에 차지해서 이를테면 위치적으로 비록 면적은 좁지만 사업 수익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실제로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위치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펜션 부지가 그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는데 예. 그 우리 2단계 사업 부지 전체가 그 바닷가를 갖다 그 같이 끼고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은 거의 다 같습니다. 지금 2단계 사업 중에서 착수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지금 그 부지만 조성되어 있는 상태. 부지들이 아쉬워하는 거는 그 실시 협약에 그 1단계 사업 안에 펜션 부지를 갖다가 이전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먼저 선행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건설 사업자가 그 펜션 부지를 다 이양받기 위해서는 이전받기 위해서는 설계 도서 작성 그리고 이행 보정 그리고 기술 심의 또 사전에 그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항들을 갖다 하나도 이행을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 저희가 또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안 하셨습니다. 검토를 안 한 이 이유는 부분에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조금 주장이 좀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현재 우리가 이 항소심에서 이기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게 패소를 하게 되면은 아주 조그만 실수로 인해 엄청난 어떤 손해 발생이 가져온단 말입니다. 거기에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 부분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충분히 문책을 하고 징계를 하고 거기에 책임을 물어야 돼가 손해를 물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묻고 이렇게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들이 지금 그걸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 답변을 드리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2심에서 우리가 이긴다 해도 3심까지 소송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 소송이 진행될 것 같은데 대략 얼마 정도 기간으로 예측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일단 2심에서 1년 정도 저희들 그 판단하고 또 이제 그 3심 대부분 같으면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하기 어려운데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전체 부분에 있어서는 소송이 길어지면 우리 행정도 그렇고 그리고 또 대법이 쪽도 좋을 거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어쨌든 기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2차 사업을 계속적으로 모색을 하겠다. 예. 새 사업자를 모색하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좀 추진되는 과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현 상태에서는 소송이 지금 계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업자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성과는 없습니다. 성과는 네. 없고 이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전부 다 숙박시설 위주로 돼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갖다가 로봇 관련 산업시설로 일부 반영을 해서 네. 하면 좀 어떻겠나 싶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2단계 사업 부지를 갖다 새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지금 경남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지금 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용도 일부 용도 변경을 지금 계획을 하고 예, 계신 건가요? 예. 어쨌든 이 일에 빌미를 준 건 창원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창원시에 제가 여기 관련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출을 못 하겠다고 그래서 그래서 다른 하나도 어떤 자료를 구경을 못 해봤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제가 사실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또 했더니 또 제출을 안 합니다. 특히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된다면 창원시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잘못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도 조금 전에 유비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하고 뭐 이유가 왜 이 한 필지가 늦게 이전이 됐는지 이런 걸 다 분석하려고 자료를 지금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창원시에서는 전혀 자료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재단에서 이제 단편적인 자료를 가지고 네. 저희들이 관련 법하고 네.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소송은요 절대 지면 안 되는 소송. 왜 지면 안 되는 소송인지 압니까? 이게 단순히
실시 협약을 해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3,660억 공사할 때 공사 PFV가 다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낙찰률이 87%가 아니고 92%에 예. 다 낙찰했습니다. 그럼 5% 일반적으로 87%에 낙찰한 거 5% 더 되면 계산하면 얼마인 줄 압니까? 85억입니다. 예. 이미 공사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공사하면서 이익을 벌어먹었고, 그리고 앞으로 30년간 테마파크를 운영하면서 적자나면 이걸 손실을 다 보상하려니 어떻게든 빌미를 잡아서 지금 먹튀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데 그게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됐잖아요. 결론은 안 된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아주 답답합니다. 답답한 것은 우리만 답답한 건데요. 하여간 이 소송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이런 소송이 지면요, 행정이 엄중함을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이건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이번에 2심에는 철저히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창원시 재단 TF팀 만들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TF팀 만들어 가지고 공동 대응하시고 있지. 네, 지난 9일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마산 로벌랜드 개장 이후에 매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직접 좀 영상에 담긴 내용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기본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고, 또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전쟁 중이라서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군에게 과도한 요구나 질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책보다는 격려를 또 서로 함께 고민해보자, 또 자세히 살펴보자, 이런 취지로 의원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대응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제안들을 많이 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예. 전쟁이라고 이제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전쟁으로 말한다면 이제 1차전이 끝났잖아요. 뭐 앞으로 2차전, 3차전, 대법원까지 이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 사업 전체가 표류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라도 행정이 어떻게 나서야 된다. 이에 대해 답변을 좀 해주신다면요. 지금부터라도 이제 행정은 사실 소송에서 지면 혈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815억의 지연 이자냐, 안 그러면 1,000억의 지연 이자를 지급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실시 협약 해지로 볼 것이냐, 협약 해지가 아니냐, 이렇게 볼 것이냐, 두 가지로 또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소송은 전쟁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소송의 결과가 전국 지자체에 유사한 영향,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명히 행정이 엄중함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변호인단 구성도 훨씬 예산이 좀 들더라도요, 메이저급 변호인단들로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야 된다. 그동안에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 젠틀하게 대응을 해왔지 않느냐. 이번 행감에서도 그런 이제 지적들이 많았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는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홍문 위원장 듣겠습니다. 방금 이제 우리 박준호 위원장께서 이야기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부터라도 이제 도와 창원시 재단은 2단계 2심을 승소를 하기 위한 이제 최선을 다하겠다 하고 하는 원론적인 이제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정말 치열한 싸움이 전개될 거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결코 지금 우리 도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 봐지고, 지금 아마 행정 쪽에서는 이제 민간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유가 협약 해지의 사유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아마 2심에서도 이렇게 이어나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행정은 그럼 어떻게 행정이 이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그다음에 이 파행으로 인해서 현재와 미래의 경남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될 것이냐, 또한 이 사업이 정상화 반드시 우리 경남도에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되리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서는 이제 민간 사업자가 2단계 사업 전에 실시하지 않은 미이행했던 실시 설계 도서 미제출, 그다음에 보증금 이행 납부 지연 등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부각을 해서 재판부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네, 장영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가장 중요한 소송 전략 중에 하나가 민간 사업자가 2단계 사업을 과연 할 의지가 있었는지를 집요하게 따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2단계 사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 혹시나 이게 땅 한 필지 문제를 끝까지 걸고 넘어진 게 아닌가를 재판을 통해서 반드시 증명을 해야 되고요. 예. 2단계 사업을 하려면 좀 전에 얘기했던 실시 설계 계획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1년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투자 심의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전혀 안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와서 다시 꺼내야 되고요. 이 소송 전략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비슷한 사례가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이기고 그다음에 민간 사업자가 패소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 판결문도 참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 판결 27쪽짜리를 다 읽어봤는데 이런 내용이 사실 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판사가 편파 판정을 저는 판결을 내리진 않았다고 보는 게요. 그 재판에서 진실을 가리는 것은 사실을 많이 주장하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정말 사실과 구체적인 팩트를 제대로 어필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2심에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위원장님, 한웅 위원장님, 2단계 사업 가능할까요? 첫 삽도 못 뜨지 않았습니까? 경남도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이 사업을 정상화시켜서 당초 우리가 얘기했던 로봇랜드 사업이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겠죠.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걸 봐서는 결국은 이 재판은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오랜 시일이 또 걸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민간 사업자도 이미 이제 이 사업에 손을 떼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소송에 걸리는 시간 또 재판이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또 모색 필요한 시간들을 감안하면 2단계 사업은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거나 지연되거나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걸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네, 박찬호 위원장님 네. 어떠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는 민간 사업자가 이제 실시 협약을 해지됐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행정도 과감하게 실시 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2단계 사업은 이게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을 한꺼번에 진행을 할 경우에 이와 같은 실시 협약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1단계와 2단계 사업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단계 사업에는 공사를 하고 이후에 운영도 30년간 하면서 적자가 나면 보증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2단계 저는 이제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자를 발굴해야 된다. 공모를 통해서. 그러면 이 사업은 반드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로봇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야 되거든요. 사실상 테마파크만 하려고 이 사업을 진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2단계 사업까지 가져가려면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을 좀 분리해서 2단계 사업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대로 따로 이제 운영할 운영사를 준비하고 2단계 사업은 2단계 사업대로 민간 사업자의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면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의 부담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죠. 30년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 적자 보전을 해야 되는 그 부담. 음.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는 사업자는 나타날 것이라 보고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을 그런 형태로 좀 진행해 가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어찌 보면 본래 취지나 그리고 흔히 말하는 뭐 꿈처럼 이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이 로봇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혁신 사업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업에 이제 로봇랜드와 연계해서 뛰어들었는데 지난 8월 유치해 나서 6개 지자체 중에 대구가 최종 낙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산업 육성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동력을 잃은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로봇랜드 통해서 도민들이 바라는 기대는 아마 관광, 산업 다 두 마리 토끼를 잡자 아마 이런 기대감이 있을 텐데요. 예. 지난 6월 30일인가요? 그 테스트필드 투자 예약서 마감 시간이었는데 그때 뭐 경남 도민들, 창원 시민들, 뭐 인근에 계시는 분들 전부 다 경남이 당연히 될 거라고 이제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결과는 대구가 됐죠. 당시에 6개 지자체였는데요. 경남을 포함해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그리고 충남 이렇게 6개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대구가 됐습니다. 이 당시 이렇게 6군데 신청할 때만 하더라도 이 서울 마곡지구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지금 주목받는 곳인데 예. 이것도 이제 굉장히 경쟁력이 있었고 그리고 대구만 하더라도 이 한국로봇산업진흥원도 대구에 있죠. 그리고 또 클러스터도 있고 또 그 달성군 현풍 쪽에 로봇 관련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런 점 때문에 대구가 최종 낙점이 된 것 같은데 이런 거 사실 뺏긴 거 굉장히 산업적으로 육성하는 로브랜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위기에 빠진 마산 로블랜드라는 주제로 오늘 세 분과 함께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 어떻게든 여러 암초가 있었고 계속해서 뭐 중단, 지연 여러 위기가 많았는데 어떻게든 또 성공 과도를 달려야 하고 또 운영은 정상화돼야 됩니다. 운영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오늘 세 분의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우 위원장님 듣겠습니다. 네, 저는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경남도와 창원시 그리고 재단이 공동으로 소송과 관련한 TF팀을 구성하고요. 그래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반드시 소송을 이길 수 있도록 아까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사실을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또 더 해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제는 과감한 결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시 협약 해지를 이제는 행정에서 먼저 주장을 하고 요구도 해야 되고 그래서 2단계 사업도 함께 준비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테마파크만 집중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조금 로봇 산업 전체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연구센터도 좀 만들어 나가고 전체 산업에 대한 문제도 함께 고민해 나갈 때다. 그리고 숙박시설만 지금 사실은 2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로봇 산업과 관련해서 변경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지점에 있어서 경남도와 창원시와 재단이 함께 나서서 머리를 이제는 맞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이 참 많은 사업인데요. 이 사업만큼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바람을 해봅니다. 반드시 소송을 이겨야 되고 이 사업은 로봇 산업으로 반드시 만들어 가야 되는 이런 사업이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도민들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경상남도 의회에서도 이 문제만큼은 힘을 함께 모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어서 한웅문 위원장 듣겠습니다. 저는 좀 현실적인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물론 지금 현재 2단계 사업까지 완료해서 정상화하는데 총력을 다 해야 된 입장이지만 저는 투트랙 전략을 써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현재는 소송 일단 중이지만 그래도 민간 사업자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꾸준하게 이어나가야 될 것이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만에 하나 2심에 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약 해지 시 이제 지급금 관계라든지 또 지연 이자 등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아울러 생각을 해야 되고 아울러서 대체 사업자의 물색이라든지 기존 현재의 사업을 재구성하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곁들여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도민의 헬스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이 로봇랜드 사업이 우리 경남도가 애초에 목적했던 로봇 산업 육성 이 취지가 잘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경남도에서도 의회에서도 사업 정상을 위해서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장영 기자 듣겠습니다. 이 로브랜드 파행이 본격적으로 이제 알려진 게 2019년 이제 하반기부터인데요. 제가 이 자료를 찾다가 2018년 11월 30일 이렇게 글을 하나 제가 준비해 왔는데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갓 취임한 원장이 이 직원들에게 고하는 글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읽어보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라고 예언을 한 건데 협약 해지란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감사 이런 말도 있고 소송도 있고 적자 운영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아마 이 글을 본 사람은 다 그렇게 느꼈을 것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직원들 겁주려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좀 됐는데 전부 다 현실이 됐거나 지금 곧 다가올 현실로 지금 뭐 예언서 같다는 느낌을 들 수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경상남도나 창원시나 그다음에 이제 의회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번 소송만 보더라도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었고 그리고 남의 일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뭐 두 분께서 이제 열심히 하시겠다 그러고 책임지시겠다는데 이 상임위원장 두 분이 나오셨지 않습니까? 도의회에서 특위를 한번 만드시죠. 그래서 창원시, 경상도 다 이렇게 참여하시고 의회까지도 다 아울러서 특위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대안들이 나올 텐데요. 그 여러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들을 또 많이 주신다면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전략들이 나오는데 이유는 단 하나죠. 이 도민들의 혈세 1,100억 절대로 그냥 날릴 수 없습니다. 이거 어쨌든 잃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단계 사업은 시작도 하지 못했는데 1,000억 원이 넘는 도민 혈세가 달린 문제다. 그리고 존폐 위기에 맞닥뜨린 마산 로봇랜드, 오늘 이에 대해서 저희가 나눠봤고요. 단계적 일상 회복 시대에 어찌 보면 또 경남이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사덕구 불독이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